사고에 경종을 울리다. 띵커벨입니다. 영화 속 숨은 의도를 찾아보는 영화 리뷰. 오늘 소개할 영화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개봉 당시 상당한 호평과 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 주요 영화관에서 재개봉도 했다고 합니다. 매드맥스 영화는 전쟁으로 인한 세계 멸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도 전설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컨셉의 배경이 등장하는 영화는 거의 대부분 이 매드맥스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문명세계의 멸망, 그리고 생명력이 사라진 황무지라는 배경은 인간성을 잃은 인간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보여주기에 최적의 배경이죠.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차나 총으로 보아 90년대 혹은 2000년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과거가 된 시대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 보았을 때 핵 전쟁으로 멸망했다는 배경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서 다루는 주제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척박한 매드맥스의 세계관에서 자원은 곧 권력을 의미합니다. 영화 이전의 프리퀄 코믹스를 보면 이모탄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본래 용병이었던 이모탄은 자신을 따르는 갱단들과 약탈을 하며 살다가 물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점령해 그곳을 시다텔이라고 칭합니다. 물을 차지한 이모탄은 물을 일산화 이수소라고 부르고 이곳에 중독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정말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게다가 이모탄과 부하들은 권력, 즉 자원의 독점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기름을 마구 낭비하며 허공에 불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자원을 기반으로 얻은 권력으로 사람을 자신의 자원으로 이용하죠.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자원화된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약자들의 이야기, 특히 이 착취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대표 주인공으로 나오는 퓨리오사는 아이를 낳게 할 목적으로 납치를 당했지만 불임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게 되고 시타델에서 약자들을 밟고 살아남아 사령관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또한 오직 이모탄의 아이를 낳는 도구로 취급을 당하는 5명의 아내들, 피주머니로 취급당하는 맥스, 젖소처럼 모유를 생산해내는 여성들, 전쟁 자원으로 취급받는 워보이들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인물들의 배경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인물들이 어떻게 싸워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령관의 자리에 오른 퓨리오사는 자신의 고향인 녹색 땅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모탄의 5명의 아내들은 자신들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말하며 기회를 노려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눅스를 포함한 워보이들과 피주머니로 잡혀있던 맥스도 함께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인물들이 상당히 입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체적이고 새롭게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영화에서 항상 젊고 섹슈얼한 이미지로 그려지는 여전사 인물들과는 달리 퓨리오사는 한쪽 손이 없고 전투력이 뛰어난 용병 그 자체로 그려집니다. 영화 속 사막에서 살아가는 여성인 부발리니들은 노장의 모습으로도 그려지는데요. 이들은 모두 여전사로 그려지지만 여성의 이미지가 강조되기보다는 뛰어난 전투 실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한 노장들로 그려집니다. 그동안 미디어에서 여성이 나이든 노장으로 그려진 모습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오버워치의 아나 아마리가 부발리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모탄의 5명의 아내들의 주체적인 모습이 인상적인데 퓨리오사와 맥스의 싸움을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직접 끌어당기며 적극적으로 전투를 돕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정조대를 끊어버리고 발로 걷어차는 5 아내들은 억압을 끊어내는 것은 여성 그 스스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5 아내 중 대장격인 스플렌디드는 살생을 피하고 스스로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이 가치관은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착취당하는 약자들이 구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약자들 간의 연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맞닥뜨렸을 때 서로 대립하던 퓨리오사 일행과 맥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맥스는 퓨리오사가 절망에 빠졌을 때 퓨리오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엔 피주머니로 이용당하던 맥스가 나중에는 퓨리오사를 위해 스스로 수혈을 해주는 장면에서 이런 변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처음 자원 대 자원으로 만났을 당시 이름을 물어보던 퓨리오사에게 알 거 없잖아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차가운 맥스가 이들과 함께 회복한 연대가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눅스에게 수혈해줄 때 맥스는 자원이었지만 이후 퓨리오사에게 수혈해줄 때 맥스는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은 맥스만이 아닙니다. 처음 눅스가 이모탄의 세뇌에 빠져 싸우려 들 때도 스플렌디드는 그냥 어린아이라며 눅스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케이퍼블은 자신들의 차에 숨어들어온 눅스를 발견하지만 그와 대립하지 않고 천국 바랄라에 가지 못했다며 슬퍼하는 눅스를 위로해줍니다. 눅스는 이렇게 주인공 일행에게서 연대감을 느끼며 성장해가고 이후에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에 이릅니다. 눅스가 처음에 이모탄에게 인정받고 천국 바랄라에 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때 눅스는 자원이자 도구였지만 이후 주인공 일행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에서 눅스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눅스의 첫 등장 때는 다른 워보이들과 마찬가지로 징그럽게 하얀 피부와 짙은 분장을 하고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 칠이 벗겨져 인간다운 피부 혈색과 얼굴 표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행을 위해 함께 싸우고 호의를 베푸는 부발리니, 대그에게 씨앗을 보여주며 희망을 주는 시드키퍼 등 영화 중 연대를 말하는 장면들은 영화 내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결국 일행은 권력 구조를 부수고 시타델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매드맥스는 언뜻 보면 끝없이 폭발, 총격전과 몸싸움만 나오는 단순한 액션 영화로 보기 쉽지만 사실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연대를 통해 이를 다시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녹여낸 영화임에도 흥행성과 재미, 스릴도 놓치지 않은 작품입니다.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한 번쯤 핵 전쟁이나 세계 멸망 이후는 어떨지 생각해보며 볼만한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세계관에 대한 디테일한 연출도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리뷰였습니다.